마지막 패널 토론은 민선 7기 고양특리시 시장을 역임하신 저희 환경과 미래 포럼 자문위원장 이재준 전 시장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의 발생량의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피해갈 수가 없고, 특히 석유화학, 항공, 자동차, 이 폐기물이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포항제철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환경 순환 기술을 개발해서 하지 않으면 사업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거를 사실상 발생량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630톤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630톤 발표했는데, 그거보다 21년도 고양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1인당 하루 발생량이 0.77kg. 지금 여기 630톤 계산할 때 1.2kg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0.44kg 정도가 부풀려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400톤 정도가 사실상은 맞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줄여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고양시가 예를 들면 커피 잔을 우리가 다용기로 나눠서 시청 부분에 나눠서 그걸 자동적으로 회수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스타벅스랑 계약을 하고 원당 지역에 먼저 접목하기로 한 것이 지금 제주도로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스타벅스랑 커피 대형으로 파는데도 일회용 컵을 주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돈을 내야 되고, 돈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화폐로 하자라고 해서 탄소지원 카드를 만들었던 것이죠. 어디 가서 반납을 해도 내 통장에 이게 입금되는 거죠. 스타벅스에 가지 않아도. 그런 식의 체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도 백석동 소각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상을 보면 한 20%에서 25% 정도가 비닐이에요. 비닐로. 그래서 그걸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올렸다가 탁 터트릴 때인데, 그거를 커다란 망사 같은 데다가 노을러로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걸리는 것만 추출해서 이거를 비닐과 플라스틱만 건져내면 줄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못했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발생량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부풀려졌다라는 심정이 짙습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백석동 소각장을 이전하자 뭐 하자 얘기하는데, 저 가동한 지 10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의 소각장은 내용 연수가 20년이고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내화벽돌이나 기술 이렇게 해서 대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30년을 씁니다. 근데 왜 우리 고양시 거는 20년 되면 헐어야 되냐? 이거는 민선 4기가 들어오자마자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발표라고 합니다. 저거는 2010년도에 건설을 해서 2012년까지 2년 동안 준공을 못 받았어요. 성상이 안 나와서 300톤을 못 태워서 딱 하루 태웁니다. 준공 받는 날. 그날 코어쿠스는 엄청나게 뗐고, 그래서 코어쿠스라는 것이 연료예요. 연료를 많이 떼니까 많이 타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300톤 이상 태우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50톤에서 200톤 사이 태우는, 그러면서 이제 반입량을 매립지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더 우리는 재활용이라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재활용률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저희는 이것을 한 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인구 도시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파주에다가 고양, 파주, 김포 3개 도시가 900톤짜리 짓기로 합의를 했었죠. 근데 김포시장님이 욕심이 나서 본인 동네에도 300톤짜리 지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주는 600톤 지켰다. 그래서 파주랑 우리가 300톤짜리를 우리 고양시 거 300톤, 파주 거 300톤, 600톤짜리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건 이미 이제 주민공모를 해서 발표가 돼서 지금도 그게 공람 내용에 떠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지워지질 않았어요. 왜 지워지지 못하냐면 이미 우리는 환경부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광역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요것을 실현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문제는
정치인들이 문제지 이미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국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게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포랑도 150톤을 추가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는 사실상 아무것도 증설할 이유가 없죠.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 주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들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대곡소사선이 일산까지 오잖아요. 그거 합의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한 줄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기피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호 서로 대승적으로 협력한다는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하나 넣었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아무도 안 줘요. 파주도 안 주고 우리 고양시도 안 주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까지 오는 서해선은 운정까지 가는 걸로 우리는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명분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양주로 갖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릉에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더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하에 아마 이게 용량을 좀 넓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양주가 꽉 차면 그럼 나머지 잔량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왜냐면 파주가 계속 커지니까. 그런 이제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신도시 건설인데, 창릉 신도시 건설할 때 창릉에다가 소각장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그걸 빼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240만 평이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다 소각장을 안 넣게 되면 그럼 어떠느냐.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지금 규모는 한 5, 60톤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거기에 픽스가 됐습니다. 일산에 지금 경제 자유구역이 800만 평을 한다고 해요. 일산 신도시가 450만 평입니다. 800만 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는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입지 조건도 그렇게 강변이나 개발지가 좋은데 이렇게 협곡에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기압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낮게 깔려서 다 주민들한테 오게 됩니다. 우리 사실상 여기 쓰레기 소각장, 동물 화장장,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만약에 고양동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고양동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거기 어디 적지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유치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지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여기다 이걸 넣는다. 이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10년 동안 할 일은 파주랑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문제도 그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그걸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짓는 거니까. 그래서 27년도에 우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7년 이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에 있어야지. 자기 동네에서 만든 거 자기 동네에 태워야지. 그럼 우리 동네 거 납골장이, 쓰레기 소각장이, 벽지 화장장이 이런 거 다 가정적으로 다 하나씩 갖고 가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2개 이상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각자 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것을 환경예의라고 했어요. 그래 조례를 검토하고 추진하다가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차려놓고 그걸 동물 화장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도록 그런 걸 할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건축을 다시 받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 못합니다. 저한테 그거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완전 독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여기 고양동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양동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많은 복지시설들이 들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소규모라도 해야 된다고 치면 적정 규모로 해야 된다고 치면 여기에 대한 청사진이 나온 속에서 이것이 주민이 수용할 때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선 7기가 비록 완성은 안 됐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니까 파주랑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그 계약이 아직까지도 취소가 안 돼 있고 환경부엔 그대로 광역으로 가 있는 만약에 광역으로 가는 것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파주도 못 줘요, 그거. 자기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600톤짜리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짓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광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자님 말씀하셨고, 의정부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임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도시공사가 해라. 도시공사가 사실 개발사업에 돈 벌어서 이런 복지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소박비용을, 처리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 당신네가 해야 될 일이지, 충분하게 그 연구를 해서 그런 걸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동네에 9개씩 이렇게 그 공모자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동의가 충분히 구해진 그 지역을 가지고 그걸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토지주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어디 한 군데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가 다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반대자로 돌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방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선 7기 때 했던 파주랑 김포랑, 특히 이제 파주는 이미 환경부에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그걸 더 정치적으로 모든 분들이 국회의원, 시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타결을 져서 이 문제를 일단 매듭을 짓고, 그러면 10년 후에는 백석동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가서 이런 문제를 다시 어디가 할 건가가 논의가 돼야 되죠. 그때는 그 규모도 지금처럼 630톤이 아니라 파주로 300톤이 갔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